안녕하십니까. 87연구소 240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본인의 체질을 잘 알고 있습니까? 체질을 정확히 알고 계신다면 대체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 건지 막막하실 때가 있겠죠. 특정 음식이 체질에 이롭다고 하기는 하는데 왜 좋다는 것인지 궁금하실 테고요. 이왕 이롭다면 그 이유를 명확히 알아야 더 열심히 찾아서 드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소음인 수양체질과 수음체질에게 이로운 육류와 수산물 음식에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왜 이로운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만 소음인으로 알고 있는 분들은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체질을 소음인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긴 합니다. 실제 소음인은 하지만 전체 인구 대비 5%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적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끝까지 제 말을 믿지 않고 본인의 체질이 소음인, 수양체질, 수음체질이 확실하다고 우기시는 분들이 아주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막상 만나서 제가 체질 진단을 해보면 대부분 소음인이 아니더군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진짜 소음인인 분들이 분명 어디엔가는 있기는 할 테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론 육류와 수산물을 일단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공부가 되기도 하고요. 자, 다만 미리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몸은 특히 위장은 따뜻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소음인 음식은 대부분 양적 성질로 기를 돌리는 작용을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음식 섭취 초기에는 몸과 장이 따뜻해지고 기운이 도는 등의 긍정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질에 맞지 않으면 서서히 두통, 얼굴 열감, 수면 분리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빠르면 일주일 만에 증상이 발현되기도 하지만 길면 몇 달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어느 순간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느낌이 든다면 소음인 음식 섭취를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시 한번 정확한 체질이 무엇인지 탐색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채소류가 음이라면 육류는 양입니다. 물론 육류에도 음적인 성질을 지닌 것이 있지만 대부분은 양적이라는 뜻입니다. 자, 또한 폐를 보호하는 작용이 많아서 수음체질 한소음인은 돼지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롭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양체질 열소음인은 폐가 튼튼하고 간이 약해서 육류가 맞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만은 없습니다. 육류가 폐를 보호하는 성질이 많기는 하지만 충분히 폐를 보호하는 부담을 상쇄하면서도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따뜻한 것들이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좀 더 세부적으로 소음인의 육류 및 수산물의 궁합 정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음인 최고 육류는 뭐니 해도 닭과 게입니다. 닭은 열이 많아서 냉한 소음인의 위장과 몸을 데워줍니다. 게다가 비위를 보호하는 작용도 강해서 이보다 더 좋은 육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개고기는 드시는 분들이 거의 없겠지요. 건강 측면만 생각하면 닭보다 더 좋습니다. 닭의 장점에 소화 흡수까지 너무 잘 되니 매우 유익합니다. 하지만 요즘 이런 개고기를 드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으로 압니다. 양고기 역시 이로움이 닭고기 못지 않습니다. 약한 비위를 보호하는 작용은 닭과 비슷하지만 열이 닭고기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육류인이 폐를 보호하는 성질도 당연히 있습니다. 흑염소는 따뜻한 양적 성질이 닭과 양고기의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부 궁합은 신장을 가장 크게 보호하고 다음으로 폐입니다. 이처럼 흑염소는 양적이고 성질이 더워서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신장을 크게 보호하기 때문에 염소즙의 형태로 오랫동안 먹을 음식은 아닙니다. 자, 소는 따뜻하고 폐를 보호하는 성질이 강합니다. 그래서 소는 음체질이면서 폐가 가장 약한 태음인에게 가장 이로운 육류입니다. 다음으로 몸도 냉하고 폐도 두 번째로 약한 한소음인 수음체질입니다. 열소음인 수양체질은 비록 폐가 조금 이로운 장부이긴 하지만 소고기의 따뜻한 성질을 고려한다면 무난한 육류라고 하겠습니다. 비위를
도와주는 성질도 있고요. 이 소고기는. 자, 오리고기도 먹을 만한 음식입니다. 소음인의 약한 비위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질이 다소 서늘해서 장이 냉할 경우는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번엔 수산물입니다. 수산물은 소음인에게 이로운 것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성질이 서늘하고 간과 신장을 보호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신장은 소음인들이 가장 강한 장부이죠. 자, 많지는 않지만 몇 가지 찾아보면 다한 것 같습니다. 먼저 아기가 양적 성질이 강해서 소음인에게 잘 맞습니다. 아기처럼 머리 부위가 발달한 어른은 거의 양적 성질이 강합니다. 아기의 이런 강한 양적 성질을 고려한다면 전날 맥주를 마시고 속이 냉할 때 아기탕을 끓여 드시면 냉해진 장을 따뜻하게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어도 공격성이 강한 양적인 어류이죠. 그래서 소음인에게는 잘 맞는다고 하겠습니다. 조개류는 서늘하긴 하지만 간을 보호하는 성질이 강합니다. 열소민 수양체들은 간이 약해서 조개류가 이롭습니다. 단, 전복, 해삼, 다슬기, 제첩 등의 이런 조개류는 대부분 성질이 냉합니다. 그래서 부추와 땡초 또는 약간의 청양고추를 넣어서 조개국을 끓이신다면 서늘한 기운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홍합은 예외적으로 조개류 중에서는 유일하게 성질이 따뜻하기 때문에 그냥 드셔도 문제없이 이로움을 취할 수 있습니다. 붕어도 성질이 따뜻하면서 간과 비위를 보호하기 때문에 소음인에게 이롭습니다. 간을 보호하는 성질을 고려할 때 수양체질 열소음인에게 더 좋습니다. 자, 참고로 이 해산물은 대부분 성질이 서늘하지만 바다에서 나는 해산물입니다. 근데 민물고기는 성질이 따뜻합니다. 그렇다면 미꾸라지와 메기 등도 소음인에게 대체로 이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음인 수양체질 수음체질의 이론, 육류와 수산물 음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이론 음식을 전부 설명할 수가 없어 많이 접하는 것들을 위주로 몇 가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소음인 수체질인 분들은 이런 음식과 건강식품을 좀 더 가까이 하신다면 건강을 지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다고 혹시라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체질별로 음식에 관한 기본 정보는 알고 있어야 하실 것 같아서 설명해 드린 것 뿐입니다. 반드시 이런 음식만 꼭 드셔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롭지 않다고 분류되는 음식 역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 성분을 지닌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된 음식 위주로만 드시게 되면 자칫 영양 불균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롭다는 음식을 70% 전후쯤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다만 건강식품만큼은 철저히 지키셔야 합니다. 음식과 달리. 자, 그럼 소음인, 수양체질, 수음체질의 이론 음식을 소개해드린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